네, 개장 전 글로벌과 국내 주요 이슈로 시장 이슈 꼼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N솔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글로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가 어닝 쇼크에 26%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4% 가까이 밀렸습니다만 장 마감 이후 아마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지난 12월에 이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반면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언급하면서 시장 하락과 미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 국제유가도 한몫하고 있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기존 증상 방침을 유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WTI 기준으로 7년 만에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1월 ISM 서비스 PMI는 부진했던 반면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만 3천 건 감소하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내일 발표될 비노 부문 고용지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메타는 급락했지만 시간에 아마존은 급등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네, 우선 메타 부분을 좀 살짝 짚어보고 그다음 아마존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주가가 26% 이상 급락을 했죠. 예, 자그마치 2천억 달러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의 하락폭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이 투자 은행들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고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355달러로서 445달러에서 크게 하향 조정, 또 UBS가 400달러에서 280달러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은 결국 지금 순이익이 예상치에 못 미쳤던 부분, 또한 일일 평균 사용자의 어떤 이 숫자가 19억 3천 나왔고요. 전망치인 19억 5천보다 낮게 나왔고, 또 한 달 평균도 마찬가지로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가장 크게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1분기 가이던스 부분인데 지금 270억에서 290억 달러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상치가 원래 302.7억 달러였으니까 네. 거의 10% 정도 낮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결국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존 내용 나오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좋은 또 숫자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글이죠, 알파벳. 광고 수익 까만색입니다. 올라가는 속도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네. 예, 페이스북은 전체 총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간색인데 더디게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결국은 유튜브 광고 수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저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구글 알파벳의 매력도가 높아졌고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이 네. 회사는 메타버스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비용이 먼저 늘어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아마존 내용을 보시면은 숫자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거의 15% 급등을 하고 있고요.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리비안 투자했던 내용 부분에서 네. 평가익 부분도 크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팡이나 마가 이런 종목들 얘기하잖아요. 네, 6개 종목으로 보면은 지금 넷플릭스랑 지금 그 넷플릭스 이외에 메타 이 두 개가 안 좋은 상황이고 반대로 4개 회사 애플, 아마존, 구글 등등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러니까 4대 2입니다. 좋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락할 때 조정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에 나온 우리가 이제 빅테크 성장주라고 하는 섹터 안에서는 계속해서 조정식 매수 관점을 아마존의 호조에 조금 더 또 긍정적인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도 살펴볼까요? 좀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민간 고용 지표는 부진했는데 또 실업 청구 건수는 또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데이터였습니다. 지금 실업 청구권자 수가 뭐 그래도 조금 높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의 20만 미만에서 지금 올라와서 27만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서 23만, 24만 그렇죠. 정도 나오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실업 청구권자 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생산성 지표입니다. 생산성 지표라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착각이 되고 여기에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앞으로 어떤 생산성 플러스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정말 중요한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연간 환산으로 계산했었을 때 2.25%의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한번 숫자 볼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2.3%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려할 만한 어떤 임금 상승률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올 것이고 대형 성장주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는 측면인 거네요. 네, 그렇죠. 매출 증가율이 인건비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기업의 수익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실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뭐 서비스 PMI 지표도 나왔죠. 전체적인 어쨌든 모든 경제 상황 자체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으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좋은 숫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라서 이런 것을 모두 조합을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조정이 있을 때가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쭉 살펴봤을 때 걱정보다는 조정 시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 꾸준히 또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반면 국내 이슈를 통해서 국내 시장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면을 통해 뉴스 만나봅니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28억 달러 순유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MSCI 정기 변경을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의 조기 편입 기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살펴보고요. 실적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이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274% 급증하고 에코프로비엠도 전년 영업이익 112% 급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분기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판매량이 230만 대로 분기 전 200만 대 출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홍콩계 증권사 CLSA가 D램 가격 올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MSCI 정기 변경 관련한 이슈와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한 분석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이번 달에 예정된 MSCI 정기 예정일을 변경을 앞두고 편입 및 비중 확대 종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MSCI는 매년 분기 리뷰로 2월 달, 8월 달에 바뀌고요. 그리고 반기 리뷰로 5월 달, 11월 달에 변경 내부는 고정돼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비중 편입 그리고 이제 확대 기업의 경우에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에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은데요. 지난 일단 11월 달에 그 정기 편입했던 6개 종목이 모두 월초부터 발표 당일인 12일까지 모두 수익이었습니다.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MSCI에 편입된 종목들의 당일부터 그리고 12일 실제로 발표됐었던 날까지 이제 상승률인데요. LNF 24.4%를 비롯해서 FNF까지 6종목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서 이번에도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편입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뽑히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 화재인데요. 메리츠 화재. 네, 이제 본 기업 같은 올랐어요. 경우, 네,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편입이 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1,300억 정도 조금 넘게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1,200억 조금 넘게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 편입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LG에너지솔루션이 확정이 됐습니다. 2월 14일 날 장 마감하고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10일 날 오전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수 변경과 분기 리뷰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 끝나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지수 반영 예정이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해서 그다음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게 현재 지금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 우리나라 비중인데요. 1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과 같이 있어요. 이머징 마켓에 잊지 말아야 될 국가 두 개 국가가 우리나라와 중국이라고 보통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쪽에 많이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멈칫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한번 시도했었는데 뭐 엎어진 부분도 있었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보면 MSCI 리밸런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자금 빼서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손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선진국 지수로 넘어가면은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한번 다음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이건 DM입니다. 현재 지금 세계 지수 내에서 비중인데 우리나라 없죠. 근데 제가 제일 가까운 게 어딘가 봤더니 호주였는데요. 일단 아시겠지만 GDP 순위로 우리나라가 10위고 호주가 13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14위, 전 세계 14위고 그리고 호주가 16위 정도 되기 때문에 호주보다 우리나라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자세한 계산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쪽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긴 있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자금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보다 사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식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뭐 장점에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뭐 일단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유출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거를 단점을 봤다 하더라도 장점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DM 지수의 편입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못한다 하더라도 관찰 대상국 정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MSCI 정기 변경 관련해서 그리고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 지금 모건 스탠리는 그렇게 업황 안 좋게 얘기하더니 이번에 CLSA는 또 좋게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를 얘기했다고요. 네, 홍콩의 증권사 CLSA죠. 제가 작년에도 한 8월 달 정도 이 시간 짚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CLSA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이제 고객들에게만 오픈되어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언더퍼폼을 줬어요. 이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좀 준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 아예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더 키웠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당시 자료를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 하강 국면 대비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8월이고 지금 1월인데 뭐 반도체 이렇게 사이클이 4개월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보고서가 지적한 부분이 이 스팟 프라이스라고 이제 현물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꺾인 것이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 썼었는데 어쨌든 지나고 보면 맞긴 맞는 부분인데 일단 이번 보고서에서는 D램 스팟 프라이스가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찍고 이제 19% 상승하면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그놈의 반도체 사이클은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올해 1분기 바닥을 치고 이제 2분기부터 반등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냈고 아직 그 DRAM에 대한 ASP 업사이드 자체가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PBR 레벨이 1.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1배 정도 나오고 여전히 저는 이제 두 기업에 대해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 8만 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IT 소부장 쪽에서도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기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글로벌과 국내 뉴스 확인해 봤고요. 짧게 이제 투자 전략, 금요일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자, 지금 나스닥이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빠졌을 때 네. 매수를 하라는 전략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한국 증시가 어떤 변동성이 일어난다면 그걸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모든 이런 미국의 기업들을 들여다봤었을 때 기승전 반도체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 수요는 슈퍼사이클이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감안했었을 때 저가 분할 매수가 적절한 전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기술 성장주에 이제 실적 받쳐준 종목들에 대한 계속 분할 매수 전략과 더불어서 우리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또 긍정적인 방향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미 선물 시장 1에서 2%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또 출발을 하면 좋을 텐데 또
장 중에는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았잖아요. 국내 증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최근에 보면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가격 조정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일단 가격 조정은 끝났고 이제는 미국의 실적에 따라서 그날 지수가 다른 흐름이 나오면은 조정 끝났다고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네. 오히려 어제 미국 증시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각자 실적에 따른 흐름이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할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매수할 자금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앞으로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실적이 강화된 기업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 높고 돈이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실적 장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긴장감은 유지하지만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긴장감 유지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50bp 한다는 거는 지금 패드 워치를 보더라도 25bp 가능성이 94%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달에는 25bp 가능성이 높다 하고 그리고 연준의 위원들도 나오셔가지고 50bp는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는 이미 25bp를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그 3월 달까지는 매수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손절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실적 체크 그리고 돈 많은지 체크 이 두 가지만 일단 우선시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글로벌도 국내도 공통된 의견이네요. 실적 받쳐주는 특히나 IT를 중심으로 한 변동성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지켜보자. 정규장 미국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에 대한 좀 반등은 우리 시장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팩트체크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